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서상희 취재팀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 태권도 유단자 최대상 3명이 남성 1명을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해놓고 한 변명들입니다. 무자비한 폭행의 이유부터 그 후 행동들까지 그야말로 아주 어이가 없는데요. 주말 사이 더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클럽 폭행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새해 첫날 새벽, 그날의 현장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1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클럽 앞을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남성 3명이 한 남성의 팔을 세게 끌어당기는데요. 끌려오던 남성이 저항하자 저렇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뒤 발로 세게 걷어찹니다. 그리고 좀 더 구석으로 끌고 가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집단 폭행당한 남성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는 모습도 찍혔는데요. 피해자는 뇌혈관 출혈이 심해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요. 알고 보니 이 폭행 이후 여유롭게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집으로 귀가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말 성인 3명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폭행했고요. 그 사람이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는데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애초에 실랑이가 붙은 이유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새해에 그 여자친구하고 남자가 둘이서 이제 광진구 있는 클럽에 새해 연맞이 이제 그 놀러 갔던 거예요. 재밌게 노는 중에 옆에 있던 남성 3명이서 아마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약간 이제 해롱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자친구의 팔 잡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시비하게 되면은 저 3명이 아마 미안하다고 갔으면 끝날 건데 오히려 남자친구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반항하는 남자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아까 보다시피 발 걸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가게 해가지고 아마 그 폭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네. 실수였다, 오해였다 이렇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폭행으로 응수한 건데요. 그런데 가해자들이 심지어 태권도 유망주들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술 먹고 남친 있는 여성들에게 치근거리는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시비거리인데요. 네. 예,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 영역이 침해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수 본능입니다. 즉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유전자 속에 있는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3명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태권도 유명 명문고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유명 체대에서 태권도 선수로 있는 소위 그 체육 엘리트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지금 국가대표 예선전 1위에 오른 그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의 발로 아까 보니까 발로 이렇게 넘어뜨리고 위에서 짓밟고 이제 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은 아마 때리긴 때렸는데 죽을 줄 몰랐다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발이라든가 주먹 같은 경우는 그 술에 의해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흉기가 되겠습니다. 네, 실력 있는 체육인일지 모르겠지만 인성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좀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 즉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의 방어를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좀 책임을 피하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에서 1위까지 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체육인이라고 하는데 계속 국가대표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라든지 일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처벌받을 경우에는 선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본인들에게는 조금 어느 정도의 또 처벌 중에 하나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물론 이들은 구속됐는데요. 기자들은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때리고 아이스크림 드신 사실 있습니까? 집단 폭행한 사실 맞습니까?
끌고 가려고 하면서 폭행한 사실도 맞습니까?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미안하시지 않아요?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폭행한 이유 뭡니까? 네, 결국 아무 말에도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경찰이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데 팀장님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의 주목하고 저 사람들은 사실 10년 동안 거의 태권도만을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주목하고 제 주목하고 다르듯이 저 사람들의 주목은 사실상 흉기 아닌가요? 그럼 살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주먹 과정을 네. 네. 볼 수 없고 일단은 태권도를 10년 했다고 한다면 저도 했지만은 그 주먹 단련을 수만 번을 했고 발차기 같은 거 수만 번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굳은 살 박힌 거라든지 그 속도가 틀리죠. 그러니까 저런 선동 선수가 때린다고 하다면은 일반인이 때리는 것보다는 더 크게 타격이 가고 뭐 상처도 크죠. 하지만 규타를 했을 때 아까 그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살해 고의가 있느냐. 네. 미필적으로 내가 힘이 세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맞으면 죽겠지라고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해서 살인이 가능은 한데 아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죽을 줄 몰랐다. 그냥 때린 것뿐이다. 이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상해치사로 입건을 했는데 좀 더 수사를 해서 한 명이 아니고 3명이서 더군다나 유단자들이 일반인 상대로 해서 무차별을 했다고 한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과연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까지 받아낸다면 살인죄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유단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체육인들이 때리는 그런 행위는 더 높게 처벌을 보통 합니까? 더 높게 처벌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현재는 상해치사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지만 이건 영장 발부의 혐의인 것이고요. 네. 조사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혐의는 변경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살인의 고의도 인정이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그래요? 한 판례 중에서 예전에 태권도 유단자 같은 경우에 이 물대라고 하죠. 목에 여기 이 부분을 네. 가격을 했습니다. 가격을 하는데 그 손을 한번 가격을 했어요. 나는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단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단자가 여러 명이었고요. 지금 뇌출혈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어느 부위를 가격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머리 부위라든지 이런 곳을 가격했다고 보여요. 쓰러진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가 변결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부검 결과에 따르면 실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해자들의 진술 내용보다 훨씬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들은 길에서 폭행한 뒤에 인근 건물로 끌고 가서 아주 끈질기게 폭행을 했는데요. 인근 상인의 목격담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보는데 피가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꿔서 차가 와가지고 조세를 산치고 그래가지고 끓는 그런 피가 아니고 좀 몽글몽글 막 그렇게 무서워. 네,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예요? 네.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피해자가 숨진 상태여서 이들 일당이 우리는 간단하게 뭐 그냥 툭 쳤는데 피해자가 운이 나쁘게 숨졌다 이렇게 핑계를 댈까봐 좀 그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아까 이제 언론에서도 질문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체육을 한 사람답지 아니하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렇게 뭐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재판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검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건이 발생되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후송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그 얘기를 보면은 그 뇌 안에서 출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막 피가 온 머리를 다 이렇게 덮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자기들이 때렸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때렸는데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그 견지에서는 자기들 그게 죽도록 때린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체육인답지 않고 좀 이렇게 뻔뻔하게 보이는 그런 그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이 부검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오게 나면 그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재판에 있어서의 그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검 결과 또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굉장히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남성이 이 여자친구를 이 남성들로부터 보호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자친구도 그 합당하는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네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진술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대응에 나서려는 모양새입니다. 피해 남성의 여자친구는요, 실제로 가해자들이 클럽에서 내 팔을 잡아 당기는 등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면서 추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네. 팀장님, 이 성추행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나요? 만약에 그 피해 네. 피해 남자친구의 여성이 성추행을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술할 거 아닙니까? 진술을 받고 클럽 안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CCTV가 있을 거예요. 네. CCTV를 확인해야 되고 또 주변에 그 당시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 있던 주변인들 뭐 아마 그 웨이터도 있을 거고 지배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인도 있을 거고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 소환해서 조사받게 되면은 그 여성분이 피해당했다는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질 겁니다. 네. 변호사님, 만약에 정말 성추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된다면 혐의가 추가되고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군요. 그렇죠. 일단 네. 뭐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서 추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가 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살인이 하게 된 아니면 지금 현재 상해치사이죠. 이 상해치사의 범죄가 된 발단이 결국은 또 가해자들의 잘못을 인한 발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더욱더 가중되는 인자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네. 무술 실력만 키웠지 인성은 그만큼 잘하지 못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구속 기간 동안 형량을 어떻게 줄일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속죄하시길 바라겠습니다.